오늘도 국정농단 사건 준비를 했습니다. 자, 유영하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인데요. 제가 제목은 좀 이렇게 달아봤습니다만 하품도 전염이 될까요? 어제 저희 이제 취재 기자가 재판장에 들어갔는데 변호사가 하품을 너무 크게 해서 어제 잠깐 논란이 있었다면서요? 네,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열렸었는데요. 한 오후 5시쯤 이제 재판이 좀 많이 이제 피곤할. 예, 10시부터 네. 시작됐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특검 쪽에서 이제 증인에 대해서 이제 신문을 하고 있는데 유영하 변호사가 앞서서 좀 이런 발언을 했어요. 특검이 참 뛰어난 상상력으로 증인한테 이런 질문을 쏟아내고 있다. 예. 기발한 상상력으로 질문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특검 쪽에서 저희도 계속 참아왔는데 변호인께서 지나치게 특검에 대한 불편한 행동을 한다. 네. 알고 보니까 하품하면서 소리를 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이에 대해서 유영하 변호사는 식도염이 좀 올라와서 네. 이걸 이제 입을 가리는 게 하품처럼 보였다면 미안하다. 뭐 이 비웃는 태도가 아니었고 이게 왜곡된 것 같다. 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약간은 좀 신경전이 법정에서 오고 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물론 재판이 길고 또 오래되고 하니까 별의별들이 있습니다만 또 사실 저희가 전염이라고 제목을 뽑았던 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이 길다 보니까 네.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 꾸벅꾸벅 조는 모습, 또 하품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가끔씩 보여주다 보니까 이런 모습도 혹시 변호인의 전염이 되나? 네. 그래서 제목은 이렇게 달아봤습니다만 재판 해보셨잖아요. 어떻습니까? 이 긴장, 극도의 긴장 상태에서 자칫 발언을 잘못하거나 변호를 잘못하면 뭐 형이 짧아질게 길어질 수도 있고 유죄가 무죄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을 텐데 정말 이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재판은 어느 정도의 상당한 그 긴장 상태에서 진행된 거는 뭐 틀림없습니다. 근데 이 재판처럼 일주일에 4일을 지금 한 50번 정도, 50번 64. 지금 넘어갔죠. 예. 그러면 그 지금 넉 달, 5달을 계속 긴장을 유지한다는 건 사실 사람으로서는 쉽지 않은 일이다. 네. 어려운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재판뿐만 아니라 뭐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하품이 많이 전염이 됩니다. 옆에 앉은 분이 하품하면 따라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예. 근데 지금 이렇게 뭐 어떤 가십거리 비슷하게 자꾸 일반적인 재판에서 볼 수 없는 볼썽사나운 일이 자꾸 반복되는 것이 저는 근본적으로 불신에 기인한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기소된 내용 중에 사실은 법률가들 사이에서는 이 기소 자체가 좀 무리라는 부분이 상당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경우에 지금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에 대한 뇌물죄는 무죄가 선고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건 거의 많은 형법을 많이 다루는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이걸 뇌물로 기소하는 건 너무 무리다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 기소된 내용은 워낙 많고 재판도 오래 자주 하고 있습니다만 글쎄 좀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간추려서 좀 임팩트 있게 재판이 진행돼야 되는데 기소는 왕창 되고 네. 지금 시간은 모자라면서 그 모자랍니다만 뭐 사실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장시간 재판을 하다 보니까 서로 상대방에 대한 불신이 심해져서 예. 이렇게 사사건건 시비가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재판부 입장에서 보면 뭐 특검이나 변호인 측이 어떻게 보면 대등한 관계지만 재판부는 판단하는 위치인데 누군가가 굉장히 무리하게 이제 하품을 크게 하면은 조금 불쾌하게 여겨질 수는 있다. 왜냐하면 재판부의 권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하품을 하게 된 직전 질문이 무슨 내용이었냐면 최순실 씨가 미얀마 K 그 프로젝트를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 사업이 무산되니까 그 위에 박 전 대통령이 미얀마 방문을 취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 내용을 특검에서 유재경 증인에게 혹시 이 사업이 취소되니까 미얀마 방문을 취소하게 해서 네. 외교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하니까 이제 유영하 변호사 측 입장에서는 뭐 상상력에 기초한 질문이다. 이렇게 네. 불만을 표시를 하게 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하품으로 표시한 게 아닐까 싶은데 뭐 특검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은 제기할 수 있지만 그래도 신성한 법정에서는 이런 거예요. 저희도 법정에서 하품이 나올 수 있고 기침이 나올 수 예. 있잖아요. 그럼 콜록콜록 하는 거랑 대놓고 하는 거랑은 예. 재판부가 받아들이는 네. 게 좀 다를 수 있다는 점이 조금 지적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유 변호사가 실제로 최근에 좀 건강이 안 좋기는 하다면서요, 김희태 차장. 네, 얼마 전에도 좀 수술을 받아서 오전 재판에 출석을 안 하기도 하고요. 네. 뭐 현재는 크게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아무래도 뭐 재판이나 특검하고 또 미묘한 신경전들이 그동안 재판 과정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약간은 좀 생각을 깊게 안 한 행동들이 이 특검의 신경을 또 건드리는 거 아닌가 그런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네. 또 유영하 변호사가 어제 재판이 끝나고 나서 기자들과 잠깐 만났는데 네. 이 자리에서 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뼈 있는 얘기를 했는데 검사가 증인한테도 이제 오늘처럼 저렇게 다그치는데 평상시에 조사는 어떻게 하는지 말 안 해도 알 것 같다. 아무래도 좀 특검의 이 무리한 수사에 대해서 좀 우회적으로 뼈 깊은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자, 아직 이제 재판이 아직도 한참 남았습니다. 증인도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는 증인을 추가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증인으로 부른다고 하고요. 또 정유라 씨도 증인으로 채택을 하겠다고 어저께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 전 수석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는 의미, 나올지 안 나올지를 별개를 떠나서 왜 나오라고 했을까요? 자,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 모습을 한번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일단은 그 박근혜 대통령과 연관이 있고요. 지지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책임을 박근혜 대통령한테 떠미는 모습이 안 보이니까 같은 편으로 애정이 가는 거죠.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뭐 다른 사람들은 자꾸 뭐 청와대 지시다, 박근혜 지시다 이런 쪽으로 얘기하지만 그 사람은 그 수석으로서 뭐 어떤 그런 태도는 안 보이고 있거든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두 사람이 이제 한 배를 탔다, 같이 청와대에 있었기 때문에 같은 편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만약에 우병우 증인으로 진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나온다면 아무래도 이제 박 전 대통령과 궤를 같이 하는 발언을 하지 않겠습니까? 글쎄요, 저는 뭐 그걸 그렇게 단정하기는 아, 어렵다고 그래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뭐 의리를 지킨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우병우 전 수석의 그동안의 주장을 좀 요약해 보면 자신의 죄를 부인하는 거가 주 목적이었지 어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책임이다, 자기가 알아서 한 일이다 이런 식의 발언은 없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왜 불렀을까요? 유리하니까 본인들에게 그래도 뭔가 도움이 되니까 증인으로 보통 부르는 거 아닙니까? 통상은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정유라도 증인으로 그렇죠. 신청했는데 네. 글쎄 정유라가 지금 유리한 증언을 해줄 거라고 기대하고 불렀다고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왜 불렀을까? 이렇게 섞어서 여러 사람을 증인으로 부른 것이 나오는 거를 별개로 정말 시간을 끌기 위해서, 그러니까 증인이 하나씩 늘게 되면 아무래도 시간이 더 길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10월 구속 만료가 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또 시간을 지연하는 것 아니냐라는 또 해석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그것도 그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특검에서 사실은 특검 측 검찰 측 증인 신문이 마친 다음에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는 것이 통상의 예거든요. 네. 그래서 특검 측에서 한 75명인가요? 뭐 증인 신청을 철회하고 예. 재판 절차를 좀 줄이겠다는 그렇죠. 의사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 지연이 목적이라면 글쎄 그렇게 뭐 바람직한 방향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만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과연 증인으로 출석할지도 저는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본인에 대한 재판도 지금 진행 중인데다가 증언 내용 자체가 본인이 기소된 내용과 관련돼 있는 게 대부분일 거고요. 예, 그래서 그렇죠. 법적으로 사실은 정당하게 증언 거부할 수 있는 내용에 해당하는 질문이 대부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연 증인으로 출석할지 좀 의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증언이 나오게 되면 또다시 그 내용의 어떤 진실성 여부에 대해서 위증죄 논란도 있을 수 있고 본인의 어떤 형사 증언 거부권도 있는 상황에서 나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고요. 재판부도 이미 정유라는 그 이재용 부회장 사건에서 증인을 섰기 때문에 그 증인 신문 조서를 증거로 삼으면 되지 재차 소환해서 특별하게 더 확인될 질문이 있느냐, 증인 신문에 가치가 있는 거냐 이런 것들을 판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청 이후에 증인 신청이 유지되는지 채택되는지 또 소환까지 잘 이루어지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재용 부회장도 어제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했는데 네. 본인은 여러 차례 이재용 부회장의 증인 신청에는 불응했었잖아요. 네. 본인은 안 나가고 본인 재판에는 나와달라고 하면 저렇게 나오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분명히 이게 재판 지연 전략이 아니라는 얘기가 그래서 더 설득력을 갖는 거가 봐요. 근데 우선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좀 증인 요청한 이유는
얼마 전에 이제 청와대에 이 캐비닛 문건이 예, 추가로 발견됐죠. 많이 발견됐는데 그 중에서 이제 삼성 경영권 승계에 관련된 메모도 함께 나왔고 어제 특검에서 이거를 증거로 채택해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이제 언론을 향해서 말을 굉장히 많이 극도로 아꼈었거든요. 이미 뭐 다 밝혔고 자기는 관련된 바 없다. 이런 부분에서 우병우 전 수석을 증인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증인으로 요청을 하면 이게 사실과 무관하다라는 증언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병우 전 수석을 좀 아무래도 증인 요청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임원들도 같이 증인 요청을 했는데 이 부분에선 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이런 네.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이 재판을 좀 끌기 위한 전략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좀 파악이 되고 있고 역시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도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유리한 이 증언을 내놓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좀 무더기로 증인 신청을 하고 우선 재판부에서 어느 선까지 좀 받아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좀 전략, 시간 끌기 네. 전략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유라 씨는 한국에 송환될 때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당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어머니와 전 대통령님과의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하나도 모르는데 일단 저는 좀 억울합니다. 제가 모든 특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 아는 사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도 계속 이거를 퍼즐을 맞추고 있는데도 잘 연결되는 게 없을 때도 있습니다. 저도. 만약에 정유라 씨가 덜컥 나 증인 나가겠다 이렇게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어머니 최순실 씨가 있는 재판정에 딸이 서게 되는 이제 얄궂은 이제 재판이 될 수도 있을 텐데 만약에 엄마와 딸의 말이 다르거나 또 만약 엄마가 딸을 위해서 또 딸이 엄마를 위해서 서로 거짓말을 하거나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아무리 피부치니까. 그러면 그것도 이제 어떻게 위증이나 뭐 이런 게 됩니까? 일단은 그런 가족 관계에서는 증언 거부를 정당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증언 거부권을 행사 안 하고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하면서 거짓말을 한 경우에는 이제 위증죄로 처벌받는 부모 수가 자식이라도. 네. 있죠. 그러니까 아예 그러면 거짓말을 할 것 같으면 증언석에 안 서야죠. 그거는 안 서더라도 정당한 권리로서 인정을 받거든요. 예. 네. 가족 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근데 그걸 행사 안 하고 증언석에서 서서 거짓말하면 위증죄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 문제는 진실. 지금 뭐 위증죄로 많은 사람들이 기소가 됐죠.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이 내려지겠습니다만 뭐 대법원 최종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서로 피고인들이 자기 말이 맞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자, 국정농단 사건 증인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누가 말이 맞는지는 최종 1심뿐만 아니라 2심, 3심까지도 가야지만 가려질 것이지만 이 국정농단 사건을 재판을 보고 있는 국민들은 굉장히 필요함을 본인들뿐만 아니라 지켜보는 국민들도 또 방송하는 저희들도 굉장히 피곤해하고 있다는 점 저희가 방송하면서 화품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재판장에 출석한 변호인들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도 좀 더 충실하게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재판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